자,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특히 뇌 안에, 머리 안에, 뇌 안에 얼마나 많은 신경세포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대략 지금 우리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 은하수잖아요. 은하수. 온 우주에는 이런 은하수가 수억 개가 있지요. 그럼 이 은하수 한 개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별이 모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세보진 않았지만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 숫자가 있겠죠. 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경세포는 이 별 숫자만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그러면 아무래도 한 1000억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이 신경세포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연결되어서 연접이 되어 있죠. 연접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연접이라고 합니다. 신경의 정보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경세포가 처리한 정보를 다음으로 이어지고 또 옆에 주변에 다 여러 가지 신경세포로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연접이라고 하는데 신경 연접이 모두 몇 개일까? 신경세포 자체가 이렇게 많으니까 연접의 신경의 수는 이거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 연접이 있다. 그래서 신경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세포 연접을 통해서 정보가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경세포가 이렇게 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하나가 서로 연결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렇게 신경회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뇌, 신경세포들이 다 통제하고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신경세포들이 어떤 정보들을 처리하고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있죠. 이렇게 만지는 거, 긁는 거 알아요. 꼬집으면 아픈 거 압니다. 자, 신경세포가 다 하는 역할이에요. 비록 여기서 만지는 걸 느끼지만 사실은 느끼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손가락, 뇌신경세포 중에서 손가락 끄트머리를 담당하는 세포가 요거 느낌을 감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촉각, 뭐 통각,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시각적인 거, 우리가 쳐다보고 물체의 형상을 알고 사람을 알아보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어, 뇌세포, 신경세포들이 하는 겁니다. 참 다양하게 일단 시각에 딱 담당하는 신경세포도 있는 거고요. 그 시각적인 정보를 해석해주는 신경세포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콩인지 좁쌀인지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동글동글하게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는 색깔과 그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 그것도 역시 신경세포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후각, 미각, 청각 등 굉장히 많은 감각들, 특히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오감. 그런 감각들을 처리해 주는데 신경세포들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거,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기쁨과 슬픔, 즐거움, 희노애락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신경세포에서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희한합니다. 어떻게 감정을 분노하고 기쁘고 슬픈 그런 감정들을 처리하는지 신경세포들끼리 연접을 통해서 그런 정보가 처리가 되는 거고요. 또 가끔가다 번뜩이는 생각들이 있죠. 옛날 거를 막 기억 못하다가는 갑자기 창의적인 생각이 들 때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적인 생각을 들고 구현하는 것 자체도 다 신경세포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고 생각을 하고 옛날 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외우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정신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세포 그리고 신경세포 회로들, 시냅스들이 서로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아픈 거를 지각하는 것 또는 행동들을 조절하는 것.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쪽 멀리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아니면 싸우고 있구나를 그 옆에서 바로 듣거나 쳐다보지 않아도 멀리서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화나거나 막 싸우는 동작을 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곧게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신 상태라든가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가 즐거울 때 하는 행동, 분노할 때, 화날 때 하는 행동, 슬플 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하거나 막 슬퍼요. 슬픈 사람이 막 들고 뛰지 않잖아요. 축 처지고 부정하게 해서 우울한 느낌이 탁 나오잖아요.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전부 다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고, 성격.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이 뇌에서는 성격을 담당해주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이 어떤 뇌 부위를 다치고 나니까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뀌거나 온순한 사람이 굉장히 난폭해지거나 그런 거를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뇌신경세포가 성격도 그리고 운동 조절, 학습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구나. 자,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거예요. 자전거 타기 전에는 그거를 타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다치고 뭐 무릎도 까지고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잘 타게 됐어요. 그거는 뭐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런 이후에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탔어. 그러다가 자전거를 또 타면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옛날에 학습했던 게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잘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 영구적으로 그 기술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학습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신경세포들이 해주고 있는 역할이다.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계통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통은 위치에 따라서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집니다. 중추신경계는 자, 이런 정도의 영어는 알아야 됩니다. Central Nervous System에서 약자로 C, N, S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말초신경계는 Peripheral Nervous System에서 약자로 PN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니까 약자로 많이 쓰는데 중추신경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뇌, 브레인, 그리고 척수, 스파이널 코드. 우리 분야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의 영어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뇌는 머리뼈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계 구조를 뇌라고 합니다. 뇌. 그리고 척수, 스파이널 코드는 척추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척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척추뼈는 모두 26개죠. 26개. 26개가 해당이 됩니다. 척추뼈의 기본 구조를 보니까 처음에 몸체가 있고, 그렇게 아취가 있고, 가시돌기, 가로돌기, 가시돌기, 이런 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는 구멍이에요, 구멍. 척추뼈 한 개 한 개는 이렇게 척추 구멍이 있습니다. 척추뼈는 26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이 관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척수관, 이렇게 스파이럴 커넬이라고 합니다. 커넬. 그 안에 스파이럴 코드, 척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뇌든 척수든 전부 다 단단한 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기본적으로 한번 손상을 입게 되면
회복 또는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다치면 끝.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부위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소실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잘 해주게 되면 그 인접한 부위에서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뇌 기능이 다치면 다친 부위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단단한 뼈 안에 뇌랑 척수를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럼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나오는 신경가지들을 전부 다 말초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뇌신경이라고 그러고 척수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뇌신경은 12쌍, 양쪽으로 12개가 나오기 때문에 12쌍이라고 그러고 척수신경은 31쌍입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뇌신경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목에서부터 머리 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감각들을 지배해주고 있습니다. 척수신경은 목 아래서부터 해서 목 그리고 몸통, 팔다리 쪽에 있는 감각과 운동을 지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얘기하면 뇌신경이 다치면 머리, 목 어딘가에 있는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감각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머리 쪽에 있는 감각 그러면 시각도 있고 청각, 후각, 미각 다 있지요. 이렇게. 그리고 척수신경은 이 다치게 되면 몸통이라든가 팔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감각이 마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추신경계통은 방금 전에 다 설명을 했어요. 뇌는 영어로 브레인이고 머리뼈 안쪽에 있고 척수는 척추뼈 구멍, 척추구멍이 이어져 있는 척수관, 스파이널 커넬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기본적으로 척수의 기능은 척수신경을 통해서 팔다리, 몸통 쪽에 있는 근육과 감각에 대한 것을 지배해주고 있다. 그래서 감각 정보는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뇌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뇌. 이만큼이 뇌입니다. 두개골 안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척추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척수. 편의상 여기 딱 떨궜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뇌랑 척수는 쫙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척수는 감각이 이렇게 들어와서 뇌로 쭉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감각을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끼는 거죠. 또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는 뇌가 명령을 딱 해서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쭉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근육으로. 다시 말해서 뇌는 움직임과 감각을 기본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 감각을 인식을 하고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척수는 그거를 위아래, 감각은 위쪽으로, 운동은 아래쪽으로 해서 그거를 날라주는 중요한 중추신경 계통이다 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수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볼륜타리 모션, 내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수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만지고 싶으면 얼굴 만지잖아요. 손가락 까딱까딱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수의 운동이라고 하고 반사 운동은 리플렉스 이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의 운동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감각 자극이 딱 들어오면 그 자극 형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무릎을 톡 칩니다. 그러면 발이 까딱 이렇게 움직여요. 무릎뼈 아래쪽을 이렇게 톡 치거든요. 그러면 톡 치는 자극에 대해서 발목이 까딱 이렇게 움직입니다. 발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거를 반사라고 그래요. 반사. 그건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경계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반사, 리플렉스 운동. 자, 리플렉스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척수에서 한 바퀴 휙 돌면서 끝나요.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척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척수에. 자, 그리고 31쌍의 척수신경이 31쌍, 양쪽으로 쫙 31개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뇌줄기라고 하는 거는 큰 뇌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작은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치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척수가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자, 척수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머리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리뼈는 영어로 이게 스컬이라고 하죠. 스컬이라고 합니다. 두개골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큰 뇌, 작은 뇌, 뇌줄기. 말 그대로 뇌 줄거리라는 뜻이에요. 브레인, 그리고 스템이라고 하는 건 줄기. 우리 줄기세포를 스템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합쳐서 뇌줄기, 브레인 스템, 뇌가 이어져 있는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헷갈린 거는 뇌줄기가 한 개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극명하게 다른 중간뇌, 다리뇌, 숨뇌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 모양이 완전히 극명해요. 여기서 보니까 중간뇌는 그냥 뇌 중간에 팍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중간뇌. 그리고 다리뇌, 폰스라고 하는 건 배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름이 좀 깊어요. 다리뇌를 구분하는 건 쉬워요. 그냥 배가 볼록 튀어나온 거 이게 다리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숨뇌. 다시 말해서 다리뇌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중간뇌, 아래쪽은 숨뇌가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름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중간뇌는 그냥 뇌의 중간 부위에 있기 때문에 중간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리뇌는 왜 다리뇌라고 했을까요? 다리. 강을 연결해주는 다리잖아요. 다리. 자, 그래서 뇌에서부터 다리를 통해서 소뇌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뇌는 큰 뇌, 대뇌와 소뇌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리뇌라고 하고 숨뇌는 왜 숨뇌라고 할까요? 이거는 호흡 중추가 있기 때문에 숨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 중추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숨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뇌신경은 12쌍입니다. 12쌍. 그래서 머리와 목 부분에 있는 목도 안쪽 목도 있어요. 일반적인 감각, 만지는 거, 뭐 꼬집는 거, 아픈 거, 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같은 거, 또는 균형 감각 같은 거, 그리고 얼굴 표정근이라든가 아니면 혀 모양, 씹을 때 씹는 근육들 이런 것 머리 쪽에 있는 근육들을 통제해주고 있다. 그리고 내장 근육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뇌신경이 있는데 이거는 내장 근육도 자율적으로 통제해주는 그런 신경도 있습니다. 자, 뇌줄기. 뇌신경이 12쌍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12쌍인데 12쌍 중에서 10개가 뇌줄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중간뇌 이상, 뇌줄기 밖에서 나오는 건 2개예요. 2개. 1번부터 12번까지 해서 1번, 2번은 위에서 나오고 3번부터 12번까지는 뇌줄기에서 나옵니다. 해서 여기 일반 감각, 특수 감각, 좀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뇌줄기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일반 감각은 온몸에서 얼굴 다 포함해서 온몸에서 느껴지는 것. 예를 들어서 통증. 여러분들 여기 꼬집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혀 깨물어도 아프잖아요. 이마 딱 때려도 아프잖아요. 통증에 대한 거는 다 느끼죠. 다 느낍니다. 그리고 특수감각은 머리에서만 느껴지는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등등 머리에서만 느껴지는 것들을 특수감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 감각이든 특수감각이든 머리 쪽에 있는, 목 쪽에 있는 감각을 이게 뇌신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체도 이름에 유래가 있겠죠. 그물처럼 생겼습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시냅스를 막 이루는 이 모양이 그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물체라고 합니다. 그물체. 뇌줄기 쪽에서 뒤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쪽에. 그래서 이 그물체의 역할은 우리가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그물체가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있으면 반 딱 잘라갖고 위에는 의식, 아래쪽은 여기 호흡, 심박동수, 생명 유지 장치예요, 장치. 아래쪽이 망가지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숨 못 쉬고 심장 안 뛰어서 죽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자, 위쪽은 의식, 우리 깨어있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의식 상태가 명료하죠. 또렷하죠. 지금 흐리멍텅하고 술 한잔 먹은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졸릴 때처럼 굉장히 또렷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의식 수준을 담당하는 게 윗부분. 병원에 가보면 가끔 코마, 무의식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여기 뇌줄기 쪽에 있는 그물체 위쪽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보다 막 달리기를 해서 운동을 했어. 움직이면 숨이 자꾸 가빠지죠. 난 단지 움직인 것밖에 없는데 왜 호흡이 가빠질까요?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육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는 어떻게 조달을 하지요?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산소를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호흡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숨을 참을 수 있어. 이거 안 돼요. 숨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심장도 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통제해줘요? 뇌 줄기 쪽에 있는 숨내 쪽에 있는 그물체가 통제해 줍니다. 그래서 숨내인 거예요. 거기가. 자, 소뇌는 세레벨룸이라고 하고 약자로 CBLL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CBLL이라고 해요. 소뇌는 작기 때문에 소뇌라고 부르는 거죠. 뒤쪽에 뇌줄기 뒤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뇌줄기가 있으면 뒤쪽에 매달려 있어요. 소뇌가 있는 쪽이 뒤쪽입니다.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용어 명칭 구역이에요. 구역. 주름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름이 약간은 깊은 주름들이 있고 랜드마크가 되는 주름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이쪽 구역, 로비란 말을 쓰고 되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말을 씁니다. 자, 손해가 중요한 거는 학습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학습, 뭘 배워서 몸에 익히는 거, 그거를 학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얼마 만에 걸었죠? 빠른 아이들은 한 10개월 만에 걷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2개월, 13개월쯤에 걷습니다. 왜 태어나서 바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걸을까? 되게 4발 달린 짐승들은 빠르면 하루 만에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은 2발이잖아요. 2발. 2발은 그만큼 균형을 조절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학습 기간이 손해가 자꾸 개발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학습에 관여하고 손해는 또 하나 균형의 중추라고 보면 됩니다. 손해가 망가지면 균형을 못 잡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술 먹고 술 취하신 분들 걷는 거를 보세요. 똑바로 못 걷죠. 비틀비틀하면서 쓰러질 듯 말 듯 하면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휘청휘청 걷죠. 손해가 망가지면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보행 모양이 나옵니다. 어쨌든 손해는 균형의 중추다라고 하는 것. 대뇌는 세레브럼이라고 하고요. 약자로 CB 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레브럼. 손해든 대뇌든 두 덩어리예요. 두 개가 딱 붙여져 있는 겁니다. 왼쪽 거, 오른쪽 거. 그래서 대뇌는 왼쪽 대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합니다.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되뇌가 망가지면 오른쪽 팔다리가 감각이고 운동이고 마비됩니다. 양쪽에 두 덩어리예요. 이렇게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합치면 동그란데 반 자르니까 반부야, 반부. 반이 동그래, 반만 동그래. 이거를 세레브럴 헤미스피어라고 합니다. 헤미는 반이란 뜻이고요. 스피어는 공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딱 두 덩어리인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이렇게 요요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중간 부분을 우리는 사이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 두 덩어리 중간쯤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사이뇌라고 하고, 사이뇌는 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시상이라고 합니다. 살라무스라고 해요. 살라무스. 자, 이거 뒤에서 또 한 챕터로 나옵니다. 살라무스라고 하는데 이 살라무스는 여기 되뇌 중계 핵이라고 되어 있죠. 살라무스가 되게 작아요. 뭐 2, 3cm밖에 안 되는데 감각이 쭉 올라와서 살라무스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뇌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되뇌로 가는 모든 정보는 이 시상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되뇌 중계 핵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그리고 시상 위쪽, 아래쪽 뭐 이렇게 시상 하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뇌는 주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딱 잘라보면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젖어 있는데 이 껍데기 부분은 거무디티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회색질이라고 하고 회색질은 신경세포들이 쫙 이런 세포들이 모여 있는 자리를 회색질로 보입니다. 신경세포가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잘라보면 거무디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경섬유 쪽을 자르면 여기는 희끄무리하게 우유빛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백색질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두뇌 방구는 안쪽에는 회색질, 바깥쪽에는 회색질, 그리고 안쪽에는 백색질로 되어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 가끔 다 하얀 게 아니라 가끔 안쪽에 이렇게 세포들이 막 모여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잘라보면 회색질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핵이라고 합니다. 핵. 중추신경계 안에서 세포가 오밀조밀 모여 있으면 이거는 핵 뉴클레우스라고 하고 그 안쪽에 몇 가지 핵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상도 핵인 거죠. 핵 사이 두뇌 방구 사이에 있으면서 신경세포가 막 모여 있는 일종의 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안쪽에 있는 바닥핵이라고 하는 건 뇌 바닥 쪽에 있는 핵이기 때문에 위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실제로 사람 뇌인데요. 보게 되면 위에서 볼 때 이렇게 쭉 깊은 주름이 있어요. 아까 되뇌 방구 두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왼쪽 뇌, 오른쪽 뇌라고 했는데 어쨌든 두 덩어리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둥글둥글하게 있는 부분을 앞쪽이라 볼 수 있고 안테리어 약간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을 뒤 포스테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되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합니다. 감각도 되뇌가 느끼는 거고요. 운동도 되뇌가 시키는 거고요. 옛날 기억도 되뇌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감정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되뇌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되뇌가 망가지면 그런 기능들이 안 되는 거예요. 각 되뇌 부위마다 자기 고유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뇌신경은 12쌍이에요. 뇌신경은 그래서 12쌍 번호를 붙입니다. 1번 후각신경, 2번 시각, 3번 눈돌림신경, 4번 도르래신경, 5번 3차신경, 6번 갓돌림신경, 7번 얼굴신경, 8번 안뜰 달팽이신경, 9번
혀인두신경, 10번 미주신경, 11번 더부신경, 12번 혀미신경. 자, 이게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번호도 알아야 되고 이름도 알아야 되고 기능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번호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위치별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번부터 12번이 같이 붙여 나간 겁니다. 중요한 건 기능인데 대부분의 신경들은 이름에서 기능이 다 나와 있습니다. 후각신경, 이거는 후각이겠죠. 시각신경은 시각이겠죠. 눈돌림신경, 도르래신경, 갓돌림신경, 요거 세 개의 신경은 눈을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들을 통제해 주는 거, 이게 세 개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차 신경은 나오는 모양이 3으로 나오기 때문에 3차 신경인데 얼굴에 일반적인 감각, 우리가 만지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갖고 만지는 거 알잖아요. 혀도 이렇게 만지면 알잖아요. 이렇게. 그런 감각을 우리가 3차 신경이 담당해 주는 거고요. 얼굴 신경은 얼굴 표정근, 우리 표정 지을 때 막 찡그리고 웃고 되게 벌려지는 그 근육들을 지배해 주고 있는 거고, 안뜰 달팽이 신경은 귀니까 달팽이는 청각, 안뜰은 균형 감각. 귀 안쪽에 그 청각이랑 균형을 담당해 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인두신경, 혀 미각.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두 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미주신경은 내장 기관들을 전부 다 통제해 주고 있고요. 더부신경은 우리가 목을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이런 근육들, 어깨 으쓱하는 거 더부신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미신경은 우리 혀 움직이는 거. 말할 때 혀 움직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다 기능들이 다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자, 31쌍의 척수신경. 척추뼈는 모두 26개라고 아까 했고, 목뼈는 7개, 가슴뼈는 12개, 허리뼈는 5개, 엉치뼈는 1개, 꼬리뼈는 1개죠. 자, 그런데 사실 엉치뼈는 태어날 때는 5개입니다. 5개로 태어나서 1개로 눌러붙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경들이 척추의 개수랑 똑같아요. 가슴신경 12쌍, 허리신경 5쌍, 엉치는 처음에 5개 뼈로 시작했으니까 5쌍, 꼬리는 1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목신경만 8개예요. 자, 척수신경은 척추뼈,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척수가 있으면 척추뼈 사이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척추뼈 개수랑 똑같은데 목뼈만, 첫 번째 목뼈만 그 위에 머리뼈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하나 더 나와요. 머리뼈랑 첫 번째 목뼈 아틀라스 그 사이에서 하나가 더 나오기 때문에 목뼈만 8개, 목신경만 8개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책에 없는 그림인데 그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31쌍에 척수신경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통이랑 팔다리를 다 지배해주고 있는데, 운동이든 감각이든 이거는 이제 감각을 지배해주는 부위예요. 자, 이렇게 목신경 8개, 가슴 12개, 뭐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데 다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목 첫 번째 C1에서부터 CA까지, T1에서부터 T12번까지, L 첫 번째부터 L5번까지 다 번호대로 되어 있거든요. 자, 사람 몸을 지배해주는 척수신경 번호 지도를 만들었어요. 피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더마톰이라고 그래요. 피부 분절이라고 합니다. 더마톰이라고 그래요. 다시 더마톰이라고 합니다. 덤이 피부란 뜻이고 톰이 분절이에요. 마찬가지로 근육도 이 분절대로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C6번이 지배해주고 있는 근육, 뭐 C7번이 지배해주는 근육, 이렇게 또 이것도 근육 지도도를 만든 게 마이오톰이라고 합니다. 마이오라고 하는 거는 근육, 톰은 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초신경 계통. 이거는 기능적인 분류로 몸신경, 내장신경 계통이라고 합니다.
자꾸 움직일 때 우리가 몸신경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장신경은 심장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뛰고 있죠. 계속 뛰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뛰고 있습니다. 심장은. 자,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밥을 먹게 알아서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알아서 넘어갑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 해서 자율신경계통이라고 합니다. 내장신경계통은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계통인 거예요. 자, 자율신경계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 들어봤을 겁니다.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있지요. 자, 우리가 어떤 막 흥분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심장이 엄청 빨리 뜁니다. 이거는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운동할 때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이거는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한 상태에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할 때 그때는 심장이 덜 뛰고 차분해지고 몸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이거는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율신경 계통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까지 전부 다 되뇌가 다 컨트롤 한다라고 하면 되뇌는 엄청 피곤할 겁니다. 자, 자율신경 계통에서 알아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